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54번째 시간입니다. 일기도 공개합니다. 2월 9일입니다. 난 어제부터 조카들에게 언니의 상황을 문자로 연락을 하고 있다. 가고 안 가는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니까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알린 것이다. 둘째 오빠 큰딸 손자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또 우리 올케지요. 손자 엄마의 안부를 또 물었다. 손자가 하는 말이, 엄마는 작년에 7월 달부터 허리 수술 후에 치매가 있어서 퇴원 후에 24시간 돌봄 간병인을 쓰고 있다고 한다. 간병비가 월 200만 원이란다. 생활비를 자식들 넷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한다. 아주 너무 힘들다고 볼멘 소리를 쏟아 놓는다. 엄마는 이상하게 큰딸 손자만 보면 화를 내고 말을 함부로 하신다는 것이다. 아무리 치매 환자라고 해도 너무 상처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돈만 보내고 엄마는 엄마 보러는 안 간다고 한다. 언제까지 사실지는 모르지만 걱정이 크다는 것이다. 자식 사남매 중에 손자가 엄마를 제일 많이 닮았다. 요즘 세상은 오래 사는 세상이라서 다들 노후가 어떻게 될지 노후를 생각하면 누구나 걱정이 된다. 내일은 현정이 부부가 스위스로 돌아간다. 나도 피곤한 몸이지만 오늘 못 가면 못 볼 것 같아서 2시에 서울대 병원으로 갔다. 병실 입구에서 막내 오빠를 만났다. 순간 서운함보다는 반가운 마음이었다. 오빠도 같은 마음인 듯 했다. 반가워한다. 우리는 현정이와 형부를 만나고 병실은 뒤로 하고 면회실로 가서 내가 사간 떡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다. 형부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딸이 와줘서 힘을 얻고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신다. 딸을 보는 순간 너무나 반가워서 눈물이 솟구치더라고 하셨다. 잠시 후에 마스크를 하고 손 소독하고 언니가 있는 병실로 들어섰다. 언니도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 손등이 주사바늘 자국인지 까맣게 피멍이 들어있었다. 면역력이 너무나 약해서 살짝만 힘을 줘도 피멍이 든다고 한다. 병실에서 손도 잡지 말고 모든 스킨십을 삼가하라고 해서 눈인사만 할 수밖에 없었다. 언니가 말하는 걸 보니까 정신은 맑아 보였다. 문병원은 손님들이 많아서 힘들었는지 언니는 간병인만 있으면 되니까 현정이부터 다들 돌아가라고 한다. 우리는 5시에 인사하고 병원을 나왔다. 현정이와도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막내 오빠와 함께 오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오빠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작년 12월 달에 부도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매달 은행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가게로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올 거라고 한다. 부도를 내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일은 하고 있는데 딸내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는 것이다. 올케는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올케 나이 67세다. 결혼하면서 여태까지 편하게 사모님으로 살아오셨는데 오빠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식당에 일을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힘들 것 같다. 날마다 금융사에서 전화가 오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빠는 살기 위해서 서류상 이혼을 했다고 한다.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닌가 나는 속으로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관리를 잘하지 못한 탓이다.
있을 때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베풀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형제들에게 한 푼도 도움을 주지 않은 오빠의 삶이었다. 오빠가 셋째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둔천동에서 만나자고 하라고 해서 내가 셋째 오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나오겠다고 하면서 반가워하신다. 우리는 둔천동에서 만나고 해물탕 식당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오늘 식대는 부도난 막내 오빠가 산다고 한다. 식사가 나오고 소주도 한 잔씩 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 많은 대화도 했다. 막내 오빠는 집에서 주방일을 많이 하고 산다면서 가위 들고 능숙하게 해물들을 자르곤 한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나에게 계속 해물과 국물을 떠주며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준다. 셋째 오빠는 그동안 보고 싶었다고 하며 나를 끌어안고 눈물까지 보인다. 나이가 드시면 그렇게 정이 그리운 모양이다. 술이 얼큰해지니까 연신 침을 튀기면서 말을 하고 목소리 톤도 커지고 또 그 옛날 이야기를 또 계속한다. 막내 오빠와 나는 점점 불편한 자리가 되었다. 할 수 없이 막내 오빠가 형님 그만 일어나시지요 하면서 자리를 마무리를 한다. 셋째 오빠는 너무너무 아쉬운 듯 일어났다. 우리 셋째 오빠는 어느 장소에 가든지 그렇게 목소리가 크고 자기 자랑이 심한 편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다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다. 젊어서부터 그 습관이 80이 넘도록 고치지를 못하는 것이다. 셋째 오빠는 나를 끌어안다시피 하면서 오빠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며 말을 연발한다. 셋째 오빠는 나에게 택시를 타고 가라면서 지폐를 내 손에 쥐어준다. 우리는 셋째 오빠를 먼저 택시 태워서 보내고 막내 오빠와도 아쉬운 눈인사를 하고 잘 가라고 서로 말을 하며 각자 지하철을 타러 갔다. 이렇게 해서 나의 소중한 하루를 보냈다. 우리 황씨네 구남매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 등불이 하나하나 꺼져가는 걸 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죽을 때 자식들 폐 끼치지 않고 죽을 것인가 화두로 떠오른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사는 날까지 선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 잠자듯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년 2월 9일 아구찜 19년 2월 20일입니다. 오늘은 내 생일을 즈음하여서 취미반끼리 송파 아구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지난 주일날 영수권사가 수요일날 쉬는 날이라고 권사님 생일에 자기가 점심을 산다고 하더니 오늘 이렇게 먹게 된 것이다. 난 생각도 안 했었는데 챙겨주는 권사가 있어서 너무 고마웠다. 금주권사도 함께 먹었는데 금주권사는 남편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 매사가 짜증이 나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이야기를 한다.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살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 형편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다. 두 딸도 다 커서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애들도 도와주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들도 나이를 먹으니까 일이 힘들면 몸이 아프고 쳇바퀴 도는 똑같은 인생인 것이다. 노후 대책은 생각도 못하고 산다는 것이다. 영수권사도 애들 넷 데리고 싱글맘으로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셋이
일을 하고 있다. 큰딸은 치과병원 간호사이고 둘째 딸은 주택공사 정식 직원이 되었고 막내 아들은 대학교 2학년생이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계속해서 이 가정에도 쌀을 지원해 준 적이 있다. 영수권사도 피부과 병원 카운터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사는 게 걱정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셋이 영화 취미반으로 만나서 서로 위로하며 잘 지내고 있어서 자매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다. 점심시간 오랜만에 먹는 아구찜 정말 맛있게 먹고 우리 가게 와서 과일과 커피도 먹고 각자 볼일을 보러 흩어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도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게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내 생일이라고 애기 낳으러 제주도에 친정에 가 있는 우리 며느리가 명품 지갑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왔다. 옆가게 집사님이 우리 가게 놀러와서 함께 뜯어보니까 카드와 함께 보내준 것이다. 지금은 아니 올해는 선물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비싼 지갑을 받고 보니 기분은 좋았지만 미안함이 앞섰다. 김 목사 사고치고 그렇게 많은 풍파 속에서 애기 낳으러 친정에 간 것인데 시어머니 생일이라고 선물까지 택배로 보내온 것이다. 예정일이 19일인데 이틀이나 넘기고 있다. 순산해야 될 텐데 걱정을 하면서 기도했다. 고맙다는 문자를 넣었더니 전화가 왔다. 어머니 생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 어머니는 딸이 없으니까 새로운 물건을 잘 모르고 사시는데 앞으로는 신경 써서 어머니께 잘 챙겨드리며 살겠다는 것이다. 말이라도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하는지 나는 너무 고마웠다. 자식 키울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효도 받을 때는 큰 보람을 느낀다. 중국에 갔을 때도 우리 큰며느리가 내 것은 별도로 새 수건을 쓰시라면서 수건 4장을 항상 내 방에 놔주곤 했었다. 그리고 구수하게 누룽지를 끓여서 주었을 때 나는 너무 고맙고 맛있게 먹었었다. 하나님, 요즘 세상에 복이 드문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둘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성이 동생 출산, 우리 예성이 출산입니다. 19년 2월 25일. 어제는 주일날이었다. 생일 축하 메시지를 많이 받고 보니 담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쌀 10kg를 호박과 콩을 넣고서 시루떡을 해서 우리 성가대원들과 우리 셀 가족들에게도 주고 또 아침 운동하는 팀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먹었다. 나눌 때 기쁨은 정말 크다. 해본 사람만 안다. 교회 예배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4시 반쯤 집에 와서 걷기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고 6시쯤 집에 와서 카톡을 열어보니 제주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보내주셨다. 말씀을 들으려 켜보니 말소리가 안 들렸다. 중국 아들에게서 사정 이야기로 문자를 알리니까 아들은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을 보내왔다. 아무리 아들 설명이 해준 대로 해봐도 역시 열리지 않는다.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그래도 또 안 들린다. 통화도 안 되는 것이다. 아들은 내 목소리가 들린다는데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카톡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전화 통화도 안 되는 것이다. 전화 때문에 결국에는 밤을 샜다. 새벽 운동을 음악 없이 그냥 육성으로 1시간 20분을 지도했다. 밤에 혹시 나비가 애기 낳았을지 너무 걱정이 되고 궁금했지만 연락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가게 출근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어젯밤 11시쯤 진통이 시작을 해서 병원에서 큰 고생하지 않고 순산히 아들을
나았다는 것이다. 3.3kg 5시 30분쯤 났다는 것이다. 잠시 나비와 통화를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다.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소중한 사랑스러운 생명인지 볼수록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가 나왔다. 폰은 대리점에 가보니까 업데이트 중이었다는 것이다. 업데이트 중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업데이트 한 적이 없는데 참 이상했다. 난 고치려면 경비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쉽게 해결이 된 것이다. 아들하고 통화를 한참 했다. 생각보다 쉽게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 산모가 조리원에 가면 찬성이 데리고 양주로 와서 우리 찬성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아들도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던지 그냥 순종하며 살겠다고 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19년 2월 26일 노래교실. 아침 운동 회원이 오늘 노래교실을 등록을 한다고 나도 함께 가자고 자꾸 권해서 등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락 본동 주민센터로 10시까지 갔다. 난 작년부터 노래교실이나 스포츠 댄스나 둘 중에 한 가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금 나이쯤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나는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취미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책도 많이 봐왔었다. 지금쯤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국리 중에 이런 권유를 받은 것이다. 노래교실에 가보니까 우리 또래부터 그리고 우리보다 살짝 위로 보여주는 분들이 많았다. 교재도 사고 등록비 한 달 15,000원이라고 한다. 수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나는 평생 찬송가만 부르면서 살아왔는데 여기는 트로트 노래만 불렀다. 가사가 우리네가 살아온 인생살이 가사였다. 가사를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가사들이 많았다. 기쁘게 노래를 부르려고 노래 교실에 왔는데 가사 한 절 한 절이 나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눈물이 나게 했다. 옛날에 고생하며 살아온 가사들이 많았고 구구절절이 나의 눈시울을 적셨다. 교재를 보니까 글자도 크고 음표도 크게 나와 있다. 할머니들이 알아보기 쉽게 돼 있었다. 난 잘 모르는 노래였지만 스크린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 불렀다. 운동을 한다 생각하고 박수도 열심히 쳤다. 나중에는 신인 가수도 초청을 해서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팁을 또 준다. 돈을 주고 받는 모습이 내 눈에는 영 불편했다. 다 끝나고 선생님이 신입 회원이라고 나에게 인사를 한다. 그냥 집에 오려고 했는데 요가 회원이 자꾸 점심을 먹고 가자고 나를 끌어서 점심까지 먹고 왔다. 그동안 힘들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는 남은 인생은 더욱 즐겁게 살고 싶다.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만들어서 살아야 한다. 내가 즐거워야 행복한 것이다. 외로워도 아파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를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